워게이머 게임에서 배우는 지혜 정동이 이 전쟁엔 인세인 워를 바라보는 정동의 시각, 그리고 그 전망. 워게이머 게임은 군사연습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며 주 목적은 의사결정권자들인 지휘관들의 지휘능력 향상, 지휘관을 보조하는 참모들의 조언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워게임은 임직원의 전략적 안목을 높일 수 있는 조직학습의 도구로도 활용되며 조직 내부의 협소한 시각에 매몰되기 쉬운 임직원들이 경쟁자 역할을 맡아봄으로 시각을 트는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글로벌 표준 대비하여 너무 협소한 시각에 매몰되어 각종 이슈를 대하고 있다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이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PC방 내지 PC게임방이 많은 나라도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C방을 나서는 순간 현실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현실 정치 참여 태도에 있어서는 놀랄 정도로 협소한 시각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PC게임 최소한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때 생각했던 바대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같이 해봅시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는 적극적인 선제 공격이 오히려 수동적인 방어보다 피해를 줄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 사업, 일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대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용됩니다. 조지 워싱턴이 1776년 처음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투에서 기세와 무력을 활용해 적을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수비는 상대를 멈추게 하지 못하지만 공격은 적의 의지를 꺾고 주도권을 가져와 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능동적 대처입니다. 사업에서는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방어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역발상도 적용됩니다.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얼마 전에 콜드패 당했고 한국 축구가 며칠 전에 40으로 패했습니다. 수비를 너무 못합니다. 지금 한국 프로야구가 프로축구 평균 연봉이 어느 때보다 높아서 국내 시장에서 어기적거려도 돈 많이 주는데 왜 고생하며 외국에 나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이고 한국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안이함은 24년 12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보냈는가에 대한 대답에 대한 토론은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억압하고 군인 출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추며 현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한국 분위기에서 여러분의 예상과 판이하게 전쟁이 아시아에도 벌어진다면 여러분 승리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천만에요입니다. 방산 수출의 대가는 간혹 값비싸게 뒤늦게 치를 수 있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인간들을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 만들어 죄시즘 받으려고 이 상 만들었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의 노벨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1867년 개발한 고체 폭약인 다이너마이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1867년 발명했는데 불과 그 발명품 나오고 6년 뒤에 1873년 공황 유럽과 북미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장기 불황이 왔고 얼마 있지 않아 1차 세계대전 이르렀고 노벨은 미친듯이 매출 올렸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연한 표정으로 방산주 샀다고 정치인이 말하고 그 방산주가 만든 군사무기로 몇 명이 죽든지 내가 알바 아니라는 잘못된 틀에 빠져 있습니다. 마침 28일 현지 시간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에 일관되게 전달해왔다면서 이러한 경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한국은 방산 수출하여 돈만 벌면 짱땡이고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다는 식의 접근을 해도 다행히 지금까지 잘 넘어왔는데 앞으로는 방산 수출의 대가는 간혹 값비싸게 뒤늦게 치를 수 있다. 는 위험을 인식하는 접근이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NATO 재무장에 대해서는 한국 방산무기 공급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코멘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국의 죄수를 타향해 보내는 작은 아이디어가 지금의 세계 패권 지형을 만들었다. 영국은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과밀화된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고 식민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죄수를 타양 미국, 호주 등으로 보내는 유형 트랜스퍼테이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1717년 유형법 제정 후 본격화되어 미국 독립전쟁 전까지는 아메리카 식민지로, 이후에는 1788년부터 호주로 약 16만 명 이상의 죄수를 이송하며 호주 초기 개척을 주도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아이디어가 오늘날의 미국 건국의 디딤돌이 결과적으로 되었고, 거대한 오세아니아 대륙과 인근 주요 섬을 그 후손들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원주민 학살이 있었던 거죠. 당시 인근 국가인 프랑스도 영국처럼 죄수를 타양으로 보냈으나 영국보다 조금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열악한 환경과 높은 사망률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령 기아나 악마의 섬과 뉴칼레도니아를 주요 유영지로 삼았습니다. 프랑스는 19세기 중반 1852년 1953년부터 10만 명 이상의 죄수 PAGNARDS를 기아나와 뉴칼레도니아로 보냈습니다. 영국이 호주를 정착지로 개발한 반면 프랑스령 기아나는 건조한 단두대로 불릴 만큼 열악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만약 프랑스가 당시 영국보다 늦었으나 서호주로 죄수를 보냈다면 지금의 프랑스는 LNG 2위 생산지대인 서호주의 관계국이 되었을 터이고, 역사는 최소한 2차 대전에서 무참히 무너지지는 않으면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